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교걱정음세상 구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발언 이후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서한문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공대위가 119개 단체가 연대한 관계로 참석자분들을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좀 소개는 생략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기자회견 발언에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윤명아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홍순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스나로의 수영님 순서로 발언을 하고, 오늘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과 박유진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행감 중이어서 아마 오시는 대로 좀 발언을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요?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 청소년 4명이 제네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아이들이 UN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사위원들 앞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고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교육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주 52시간 노동제로 노동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들의 쉴 권리는 어디서 보장받아야 됩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절규를 듣고 있던 UN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 서울시 의회와 국회가 아니라 UN 제네바까지 가게 만든 건 바로 학원 교습 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해서 그나마 있는 아이들의 잠잘 시간, 쉴 시간, 놀 시간을 다 연장하고 빼앗겠다는 서울시 의회 조례를 만드는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아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제네바로 간 것입니다.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 실상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서울시 의회 의원도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대표해서 고민하는 사람만이 교육에 관련된 법과 조례를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 시민들이 투표권이라고 하는 아주 서슬퍼런 저는 회초리를 들고 서울시 의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 조례를 12시간까지 연장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몬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 학원 교습 시간 연장 조례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와, 다음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유진 의원님, 이소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유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저요? 오자마자. 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가 한창 행정감사 진행 중이어서요. 이제 잠시 시간을 비워서 왔습니다. 우리 분노 발언 정말 2박 3일감인데요. 시간상.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는 어떤 3년을 보냈던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을 때는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 인권 협약 수준의 한국어 버전이 그냥 서울시가 제정한 학생 인권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계에 지탄받을 짓을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서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학생 인권 조례 폐지되고 서울시 사회소원 폐지되고 TBS 방송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고, 서울 공예센터 폐지되고 서울 혁신파크 매각 추진되고, 1년에 기억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한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정의 눈높이는 어떤 모습을 만들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보여준 사례인 거죠. 단적인 예로 오늘 피켓 들고 있는 이 시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붙이지 않아도 이 학생들에게 1분 1초라도 더 재우고 싶기를, 더 한 끼라도 먹여주기를, 더 1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 사적 시간을 국가가, 서울이, 학교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지를 걱정하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대다수지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아예 다른 도시는 더 공부시키는데요, 그걸 이유로 서울도 대놓고 밤 12시까지 학원 수업 듣게 하자는 게 왜 잘못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조례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한 가지 말씀드린다는 질문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에게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본인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무 관심 없는 사회가 밤 12시까지 학원 수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 시각만큼 폭력적인 사회 구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지성이 살아있다면 이번 조례 개혁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평범한 서울 시민들 주권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7대3 서울시 구조에서 맨날 구조 탓하면서 행동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주당 서울시의회에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당론으로 이건 명백히 반대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미 정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 서울 주권자 여러분들과 의지 같이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실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시의원 이소라입니다.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거리로 나와 이 학원 교습소 심야 시간 조례안 철회 반대를 위해 이렇게 거리로 나와주신 우리 시민단체, 또 학부모, 또 우리 학교 구성원님들께 진심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참담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다 말씀 주셨겠지만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이 사안은 사실 여야 쟁점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나도 학부모인데 나 이 조례안 반대한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도 사실 계셨습니다. 그 의원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대놓고 말씀은 못 드려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께 왜 이 조례안을 발의했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서울시 의원의 역할은, 우리의 책무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또 안전,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밤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자율성과 형평성을 열어놓자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1시간, 2시간 더 줄여야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닙니까? 네. 이 밤 12, 지금도 학원가를 가면 밤 10시가 되면 학원가에서는 우르르 학생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정말 지금도 장난이 아닙니다. 밤 12시까지 하면 우리들은 도대체 애들 언제까지 케어하라는 거냐. 우리도 맞벌이 부부인데 새벽까지 애들 케어하라는 거냐. 이런 민원이 정말 수도 없이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밤 12시까지 열어놓으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학생들의 귀가 시간이 더욱더 늦어지게 되면 안전 문제에도 이제 부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학원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게 미덕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적정한 학습 시간을 누리고 또 그 학습 시간이 지나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은 저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교육위원회 안건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사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학원 교습실 시간을 제도로 정해놓고 이렇게 장치로 마련해 놓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약속드리는 부분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건이 미상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다음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위원장 윤명화입니다. 존경하는 학생 시민 여러분, 내일 모레 수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규탄 대회를 연다는 조차가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서 계신 우리 학생 청소년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인권 침해 사항입니다. 학생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입니다. 공부할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학생의 삶을 잠식하는 교육 자본주의의 확장 논리입니다. 학생은 경쟁의 부속품이 아니라 휴식하고 사색하며 꿈을 꿀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학원 시간 연장이 아닌 공교육 내실화, 학습 격차 완화, 학생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진정한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이런 형태는 독재자의 짓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밀어붙이는 이번 조례안인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삶을 배우는 인간으로 존중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사회에서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 자율성 같은 미래 역량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는커녕 피로하고 획일적인 경쟁 주체만을 양산할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단지 공부할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쉼의 권리, 자율적 선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학습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학원 시장이 연장된다면 이런 입시 경쟁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여러분,
더 이상 학생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학습 양,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 이 치솟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페달을 가속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서울시의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가 발의되도록 아무도 그거에 대한 사전 의견들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그에 상응하는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서울시 의회 국힘당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서울 교육을 얼마나 망쳐놓고 있는지 고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2년 서울시 의회 국힘당 의원과 국힘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은 첫 번째로 한 것이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지우기를 하고 23년에는 노조 사무실 지원 조례로 전교조 사무실을 강탈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서희초 이후 교권 추락을 책임진다라고 하면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아부하듯이 서울시의회는 진보교육을 방해해가면서 생태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신감에 붙은 서울시 국힘당 의원들은 성관계는 부부관계에서만 가당하다고 하는 시대착오적 조례, 학교 구성원 성윤리 조례를 추진하려다가 전 국민의 조롱감이 되어 안건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서울시의회 국힘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연장되었다는 듯이 사익과 정치적 이익을 좇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의회 국힘당 시의원들은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을 12시까지 열겠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삶을 짓밟고 학원의 이익만을 챙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도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10시까지 학원에 갇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피곤에 쩔어있는 학생들이 다음 날에 학교를 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학교에 와서 주로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졸고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합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의 학생들의 실태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짓밟고 학원 이익을 채우기만 하는 서울시 국힘당 의원 각성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4세, 7세 일부 어린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말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친구랑 놀고 싶어요. 학원을 하루에 4개만 하면 안 될까요? 너무나 끔찍한 소리 아닙니까? 지난주 초등교사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있었습니다. 1학년 교실에 학생들이 생기발랄하고 까불까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쳐서 늘어지고 집중력 없고 의욕이 없고 웃음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선전지와 스티커를 나눠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저 친구 없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귈 시간조차 없이 수업을 마치자마자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밤 10시까지 학원에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반항할 힘조차 빼앗긴 아이들, 그런데 이제 자정까지 버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하는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행복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례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공부하기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원 시간 연장 절대 아닙니다. 학원 시간 단축입니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밤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되찾아 주십시오. 서울시의회는 즉각 이 비정상적인 조례를 폐기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원 시간은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학생들의 삶을 앗아가는 아동 학대 조례를 폐지하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학원 있는 것도 힘들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 지금 당장 폐기하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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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혁신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전은영입니다. 앞선 발언들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교육과 본 조례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타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측면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해당 조례 입법 예고 이후에 시민들의 조례 폐기 요청과 거센 반대 의사가 전해지자 서울시 의원들은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못했고 동료 의원이라 동의했다. 관련 토론회 홍보물 축사 명단에도 그저 의뢰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등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첨예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치 이슈였어도 이렇게 소홀히 다룰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중히 고민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는 시의원들의 공감력 없는 태도와 불성실에 심각한 우려를 포함합니다. 한 해에 25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교육은 뒷전입니다. 경고합니다. 시의원들의 불성실과 이기심에 아이들은 삶이 송두리째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에 미칠 영향 측면입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학원 운영 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이 되면 아이들은 자정 넘어 귀가하여 기본적인 생활, 밀린 공부를 해결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버린 학생들은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올바른 상호작용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교권 또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마저 내치면서 교권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진정 교권을 세우는 것입니까? 진정한 교권은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과 교사가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찾아가는 환경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학습권은 지친 아이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설레임을 안고 교실에서 만나 스스로 탐구할 힘을 쌓고 서로를 존중할 여유를 갖고 협력적으로 지식을 활용하고 공생적 창의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 밤 12시 학생들의 귀갓길 안전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어른들도 거의 귀가를 하여 대중교통도 운영 회차를 줄이는 시각까지 학생들이 학원에 머물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라이딩이 가능한 가정이나 택시비를 감당할 가정에서 자정까지 학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아이들이 인적 드문 밤길을 걷지 않도록 집 앞까지 코스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학원에게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본 조례는 교육 격차를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안전을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넷째, 이번 조례의 발의 요인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 인구는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에 없던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급급하고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을 위한 학교 선택 눈치 보기가 극심해졌으며 사교육 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함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행복권, 그리고 휴식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린이 청소년의 정사 안정 문제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고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 어른들이 이 심각성을 알면서도 교육 시스템 생존의 위기를 아이들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잘못된 형태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배움의 권리를 짓밟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 의원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청소년들께 여쭤보셨습니까?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학원 시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의 청소년들은 너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생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학생의 20%는 권장 수면보다 적게 자는 과소 수면 상태였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건강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 성취도를 위해서도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학습 시간은 학업 성취도에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의 청소년 학습 시간은 주당 OECD 평균 시간보다 15시간이 많았고 2010년에는 OECD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운동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2009년과 비교하면 학습 시간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줄어드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이지만 국민의힘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교육 시장을 불리는 일일 뿐이란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토건개발 시대의 사고방식과 정근대적 교육관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어갈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과 삶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부 좀 못한다고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질 때입니다. 수능 좀 못 본다고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경쟁 대신에 생명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는 연대의 사회를 일구자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간 서울시 교육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전환하려는 혁신 교육이, 생태 전환 교육 도입이 유의미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에 명백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양육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국힘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입시 성적에 청소년들, 학생들의 삶을 끼워 넣을 수 없고 성적과 사교육에 투자한 비용이 청소년들의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며칠 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아서 우리 사회의 교육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당은 청소년들이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꾸고 꿈꾸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삶에 맞는 교육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반인권 시대착오적인 학원시장 연장 조례안을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학교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수영입니다.
딱 제가 이번 조례 개정되는 고등학생 연령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한 지 조금 지났다고 다시 또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짓밟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줄줄이 폐지한 반인권 반민주 갈라치기 내란 정당의 피는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청소년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학원 카르텔과 결탁하여 시민들이 아닌 자본과 이윤의 편에 서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치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청소년들은 밤 10시가 넘으면 PC방, 노래방, 찜질방, 놀이와 쉼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정에 노래방에서 집 가는 건 위험하고 학원에서 집 가는 건 안전합니까?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의 휴식과 쉼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 조금 민망하지만 오늘은 제 18번째 생일입니다. 네, 저와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며칠 뒤에 수능을 대부분 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들은 과중한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밤 12시까지 하는데 왜 서울만 밤 10시까지냐고요? 지방자치의 개념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왜 지방의원을 하시는 건지 의아합니다. 입시 경쟁을 폐지하고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역주행하는 국민의힘, 특히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지웅 시의원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님들께도 촉구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철회되도록 막아내십시오. 청소년들의 휴식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청소년 권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의원들에게 문자행동을 했습니다. 그중 한 민주당 시의원은 의석수가 적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1석짜리 진보정당이 서울시의회에 있을 때도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조례안을 막아내고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맞서서 학생인권 법을 발의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법 개정으로 막아냈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지키는 장치를 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청소년 시민들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년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그리고 이번 서울 학원 조례 개혁에 가담한 의원들을 전부 낙선시키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 휴식권 침해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는 입시 경쟁 강화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 즉각 부결하라. 입시 경쟁 교육 폐지하고 모두의 존엄한 삶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맡아주신 분들은 일렬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견문 낭독 전에 구호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은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국민의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 행동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이 발의한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10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등 교습 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시 경쟁 고통으로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이 겪고 있는 참상을 나몰라라 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 의원이 이 같은 조례안을 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고통으로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4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 중, 고생 자살자 수도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상황입니다. 교육 형평성 때문에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한다는 발의 이유는 궤변일 뿐입니다. 오히려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울시는 심야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보다 더 단축해야 합니다. 교습 시간이 밤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따라서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수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한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온 나라가 나서서 학생들의 경쟁 교육, 고통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판국에 민의를 대변해야 할 서울시 의원들의 모순투성이며 시대착오적인 조례안 발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 행동. 다음은 서울시의회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님들 한 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은 이번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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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